안녕하십니까. 합격예법학원 변호사 시험 담당 팀장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합격예법학원에 민사법을 전담으로 계시는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민사법 공부 꿀팁과 강의형, 관리형, 종합반 안내 및 커리큘럼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와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합격예법학원 변호사 시험 1차, 2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와 그리고 단톡방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승수 변호사님의 유튜브 라이브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그 공부 방법론과 그 다음에 향후 우리 합격법학원의 그 강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질문 받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도 해오시고, 그 다음에 NC생들은 특히 시험도 받고, 근데 실패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일단 제가 생각한 바로는 가장 많이 실패하는 요인이요.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요인으로 제가 뽑자면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많이 불합격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5월달 주로 5월달부터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듣고 또는 관리반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관리반 요새 많이 그렇게 관리반 가서 많이 공부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에서 종합반 해가지고 강의형 그죠? 종합반에서 강의형을 로 듣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반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장점이. 그렇지만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결국은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뭐 공부 방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붙어 나가지만 이게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 시간은 강제된다 하더라도 결국 공부 방법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 강의형 이렇게 쫓아가시는 분들은 거꾸로 시간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강제가 안 돼서 결국은 혼자서 강의 듣고 또 마찬가지로 혼자 공부하는 그죠? 강의 듣고 혼자 이제 정리하는 이런 공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이 가능한 반드시 합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제 불합격의 요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각 관리반과 강의형 반의 이제 그 단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장점만 취합하는 그런 반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대로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관리반의 장점은 결국 시간을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간을 강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종래 이제 사법시험이나 그때부터 쭉 봐오면은 보통 이제 강의를 한 4시간 정도 하루 듣고 그 다음에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그 강의의 2배 8시간 요게 이제 수험가에서 가장 전형적인 합격할 수 있는 공부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이 정도가 통용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가 이제 같이 매년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 시간 확보를 몇 시간 했냐 그러면은 이 정도 시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4시간 하고 혼자 정리하는 게 한 5시간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족하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합격할 수 있는 강의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게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혼자 잘 못하니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반 형태로 강의반도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볼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시간 확보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인데, 공부 방법.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합격할 수 없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 방법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암기장 한 권만 가지고 암기장만 가지고 요거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암기장을 위한 암기장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실력도 안 늘고 그러니까 선택형 사례형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암기장 이거를 위한 공부 그러니까 암기장만을 위한 암기장 강의는 이거는 공부는 절대로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암기장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출문제집으로서 선택형 하고 사례형 기록형에서 한 3개년 정도는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충 자기 실력으로 확인하고 그 정도 연습해가지고 본시험장 가니까는 이거는 보나마나 필패죠. 왜냐면은 기출문제는 제가 역대 봐도록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다시 출제되는 거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지 다시 출제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출문제를 이상하게 신봉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례형, 기록형 이런 것만 딱 몇 개만 대충 보고 이렇게 가가지고 필패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은 절대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하면서 또 하나는 이 공부를 이제 이런 것도 암기장, 기출, 선택형 사례 이것도 혼자 공부하는 혼자. 자기가 이 변호사 본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기 실력은 100%율 중에서 이제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50점 이하거든요. 이하. 근데 이 실력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50점 이하예요. 그렇게 되니까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강의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저랑 같이 공부하던 어떤 강사 강의를 들어서도 이 실력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도 이제 여기서 봅시다. 강의를 들어도 출제 경향에 맞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출제 경향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출제 경향에. 그래서 현재 변호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요. 양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국가 시험보다 양이 최다 출제 양이 많아요. 그런 다음에 난이도도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난이도도.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강의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양이 얇은 거 그 다음에 난이도는 대충 그냥 얇은 거 몇 개만 풀어보고 그런 강의만 듣다 보니까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본시험 기출문제들을 쭉 봐보세요.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그러면은 상당히 양이 높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계속 연습.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금 그 N시생을 기준으로 해서요. 5월부터 이제 12월까지잖아요. 그죠? 약 7개월.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그죠? 출제 경향이 이러면 이 출제 경향에 맞는 그죠?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향의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어도 그러니까는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난이도도 낮고 좀 이렇게 쉬운 공부 자꾸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다른 학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물론 자기가 머리도 좋고, 그죠? 이제, 순발력도 있고, 잘 풀었다. 그래서 빨리 붙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공부한 분들은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낮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단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본 대로,
가장 합격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가? 그럼 지금처럼요. 이렇게 관리반의 단점이 있고, 그죠? 시간만 강제됐지만은 혼자 공부해서 아까 말한 합격 공부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고. 그래도 종합반 했을 때는 시간 강제도 안 되고 공부 방법,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죠? 그런 단점만 이렇게 단점만 가지고 공부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점을 여러분들이 취합한다면은 시간 강제를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 강제를 해서 시간을 확보, 아까 그죠? 최소한 강의 4시간,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그죠? 자기 정리 시간 8시간 정도를 확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그죠? 강제적인 그런 형태의 강의형 관리반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확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죠? 암기자 한 것만 달랑한다든지, 뭐 기출사례만 자꾸, 그 다음에 기출사례만 풀어가지고 실력이 안 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고 출제경에 맞지 않는 그런 강의를 듣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강의반, 관리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강의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의하고 관리. 그래서 어떤 강의냐, 그래서 지금 출제경에 철저하게 맞는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버금가는, 그죠?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고 그런 사례와 선택과 기록을 철저히 처음부터 지금부터요. 그래서 이거를부터 지금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그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같이 또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또 개별 첨삭을 받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그 다음에 그런 관리반을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거의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요. 이렇게 합격할 확률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학원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이렇게 강의형과 관리반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 가지고 취합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반드시 합격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랑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죠? 반드시 합격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첨삭을 또 개별적으로 첨삭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낮으면 계속 그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죠? 계속 연습을 시키는 그런 강의와 그 다음에 그런 관리반으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여기는 이제 좀 지웁시다, 여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 관리반 또는 강의반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형과 관리반 통합종합반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건 안 좋아요. 무조건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려놔야 돼요. 합격 실력. 그러려면 100분율 중에 60%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60% 이상을 맞아야, 그죠? 이게 합격선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정도 실력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을.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매년 떨어지면 50% 이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실력이. 그러면 이 실력까지 혼자 공부하는 건 분명히 합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실력을 쌓고 누적시키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첨삭하고 답변 듣고 이런 것들로 해서 실력을 올려놔야 돼요. 이걸 안 올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강의형이 반드시 필요해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시험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의 실력도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는, 그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은 또 이제 직접적으로 첨삭 통해가지고,
첨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처음에 강의 진행을 할 때는 실력이 한 20-30% 백분율 중에 이 정도 득점하던 분이 계속 관리 받아서 시험 끝날 때쯤, 아니 그러니까 그 반이 끝날 때쯤 되면 한 60% 정도는 향상되는 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안 올라가면은 또 계속 그 다음에 강제시켜서 해서라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죠? 올릴 수 있도록 강제, 이것도 좀 강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제를 해서 통합종합반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강의형 종합반 수강생들은 그냥 강의만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관리반처럼 개별 좌석을 배정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관리도 받고 그래 이게 시간 확보죠. 지금처럼요. 시간을 강제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매 직접 이제 순환별 강의 1순환, 2순환, 3순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본 대로 선택사례 기록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첨삭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분명히 많은 성적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지금 본 대로 요거는 지금 강의 듣고 개별 좌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거고 지금처럼요. 그래가지고 강의형과 관리반의 장점만 취합해서 운영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는 한 적은 요번 처음 하지만은 제가 사법시험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 그때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한 5-6명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거의 특별히 한 분만 이렇게 좀 건강에 안 좋아서 빠지고 나머지가 전원이 합격했던 그런 신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는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이 종합반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맞춰서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또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 목차를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결국은 지금 뭐 기본서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암기장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암기장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가지 종목,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종합반에서 모두 순환별 강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거기 학원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두 종합적으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 순환마다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처럼요. 진짜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험을 맨날 볼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중적으로 강평을 하고 그 다음에 강평하고 첨삭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그죠? 관리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1순환이요. 이제 1순환에서는 매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이제 선택형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암기장 강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해당 진도만큼 선택형을 매일매일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암기장에서 뭐 오늘 1페이지, 100페이지까지 나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선택형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장은 이제 강의를 듣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해당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형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최근 판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최근 법전형 문제까지도 이제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기장 강의를 듣고 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매일같이 선택형 실전 시험을 보고 그죠? 그다음에 필요한 거 많이 틀린 거는 강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요. 이 선택형도 여러분들이 개별 자기만 맨날 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여러분들이 커버해주고 이제 단점을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개별 첨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선택형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작년 재작년 보면은 그 한 120개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120개 정도 확보. 그러니까 그 민사만 하면 70개 중에서 거의 55개, 60개 사이 맞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했고, 그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은 35개 중에 민법이 35개죠. 그 중에서 한 30개를 목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법 20개, 민소 한 17, 8개인데, 하여튼 20개 정도라고 치고요. 그렇게 해서 15개, 15개죠? 알죠? 두 개 합쳐서 35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소상법도 합쳐서 30개 내지 25개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60개에서 55개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표는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될 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한번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확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 노력이에요. 물론 강의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암기장 강의도 있고 선택형 동영상도 빨리 들어가지고 실력을 좀 향상시켜야 돼요. 계속 얘기했지만 선택형 강의도요, 좀 강의 들어서 올려야지 혼자서 백날 풀어봐도 안 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많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선택형을 자기 실력을 올리느냐. 그러면은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선택형도 강의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그런 팁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요령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게 가장 득점 올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기장하고 선택형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민사법에서 이제 민사법만 기본으로 하면 민법, 민소, 상법의 기본 그 실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러면 이순환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거의 사례형이잖아요. 사례형, 그죠? 사례형만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례형의 기본 사례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때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 법전형 사례형 문제, 요걸 가지고 두 개를 하여튼 출제 가능한 모든 사례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강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 문제까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사례집에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례형으로 100점 정도 시험을 진도별 모의고사처럼 아주 치열하게 보는 거죠. 치열하게 시험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강평과 첨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력이 많이 있는 게 사례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강평과 첨삭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시험을 보고 지칠 정도로 막 힘들어 진짜 막 나가 떨어질 정도로 한번 진짜 진하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때 요새는 또 쓰는 게 아니라 CBT 답안이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요령으로 해서 CBT 답안도 제가 만든 그 기출문제 CBT 답안 그런 것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CBT 답안을 또 이제 그대로 베끼는 연습도 한 10개 이상은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저 CBT 모범 답안도 그 실전 답안처럼 저 매일 그러니까 써보고 그 다음날 실제로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형에서도 100점 만점에 최소한 60점 이상, 그죠? 60점 이상. 그래서 60점에서 70점 근처에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거기에 안 올라가면은 마찬가지 계속 숙제를 내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쌓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 그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사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 30점 정도밖에 그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실력이 많이 올라간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60, 70점 근처 맞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순환이 끝나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끝나면요, 이제 3순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례형 못지않게 제일 못 보는 기록형이잖아요, 기록형. 그죠? 기록형이 단일 과목 175점이면 가장 높은 점수인데도, 요거를 한 7, 80점 밖에 못 맞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요 정도 점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7, 80점 가지고는 도저히 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올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기록형에서는 마찬가지 최근 3개년 기출문제와 법전 기록형 문제를 풀이할 거예요. 이거 풀이. 이것도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단일 논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일 논점으로 된 교재를 가지고 뭐 채치다, 최대다, 그 다음에 양도다, 그 다음에 뭐 연대 보증이다 이런 식으로 단일 논점 가지고 매일 연습하는 강의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75점 시험을 요거는 매일 보기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2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가지고 이 실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2일에 한 번씩 해서 공부를 하면 이것도 상당히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한 120점 근처는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형도 결국 여러분들이 사례형이 되면은 사례형과 기록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논점이라든지 푸는 방식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쓰는 그죠?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만 팁으로서 그 요령만 좀 체크하면요. 사례 하나 공부하면 기록형은 금방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혼자 공부해서는 뭐 죽었다 깨도 이런 거는 요령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근 기출 법전형 문제하고 이런 걸 가지고 풀어보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불이타 없이 본시험 가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목표는 120점. 목표를 해가지고 175점 중에요. 그럼 충분히 합격 점수가 아니라 이건 완전 고득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해서 1순환, 2순환, 3순환을 거칠 거예요. 물론 민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1순환 끝나면 이제 현공을 끝나고 그다음에 2순환하고 또 현공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 다른 현공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아주 큰 효율성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사나 공법 강사님과도 밀접하게 여러분들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죠? 민형공이 동일하게 좀 평균적으로 다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학원과 그다음에 남은 우리 다른 강사님이랑 협의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 2, 3순환이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헌민형이 다 끝나면.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인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24년 그죠? 24년 법전형 문제하고 요 법전형 문제에서 출제된 문제들 결국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개년 내지 2개년 판례 이건 여름방학 특강으로 할 예정인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찬가지 이것도 혼자 공부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출제 가능한 문제, 중요한 쟁점과 그 다음에 최근 판례들을 추출해가지고 요거 꼭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불이타가 없게끔 찍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례형 선사기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서 불이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요. 이렇게 해서 전체 구체적인 과정에 공부 일정은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요. 처음에 이제 암기장하고 이제 선택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계속 암기장은 계속 되는 거죠. 사례 그 다음에 기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도 선택형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라든지 빠졌거나 누락된 부분을 암기장에다가 계속 흡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장만을 그냥 암기장 강의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장은 선택형 공부하면서 그걸 보면서 빠진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암기장만 디귿다 암기하고 그거는 실력이 절대로 안 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마찬가지죠. 사례도 공부하면서 그 해당 중요 쟁점은 전부 다 암기장에 흡수를 시켜야 돼요. 흡수라는 게 그거 뭐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면 표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체크만. 그 마찬가지 기록도요. 기록도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정리도 순수하게 암기장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암기장이 실질적으로 사회독이 되는 거죠. 사회독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됐으면 이 사회독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5회독, 6회독 정도. 해가지고 최종 목표는
본시험 전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본시험 전날 전범위를 볼 수 있도록, 전날 전범위 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이 능력을. 이게 갖춰져서 다 봤다. 그러면 거의 합격할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되니까는 대충 한 반 보고 가니까 반에서 나오면 다 이렇게 점수가 낮아지고 기억력이 흐릿하니까 저득점을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숙제를 내가지고 시험 전날, 아니죠. 시험 전날이 아니라 이때는 한 11월쯤 되겠죠. 이때부터, 11월쯤부터 계속 하루에 이거를 전범위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범위를 반복해서 해서 어느 시점 되면 이건 전범위 볼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럼 그쯤 되면은 이제 본시험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본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전범위 시험 전날 봐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향상시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사순환하고 이제 여기 책임 판례는 여름방학 때 같이 여기 안에 흡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한 순환별 구체적 강의 일정은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을 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예, 이제 처음에 여기서 1순환은 아까 말한 대로 4월부터 6월까지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그 다음에 민사법 핵심 정리는 암기장하고 선택형 문제풀이, 그죠? 매일 시험, 그 다음에 개별 첨삭과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본 대로 이제 민사법으로만 치면은 70개 중에, 55개에서 60개를 목표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거의 이 정도는 대부분 보면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간은 지금 본 대로 거기서 네,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인데 여기서 이제 15회, 11회, 11회. 그 다음 요 정도로 하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다음 시간은 이제 현공이 되겠죠. 현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이순환인데, 이순환도 마찬가지로죠. 그래서 이순환은 여기서 이제 7월, 8월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사례형 기록형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7, 8, 이게 7, 8, 7월하고 이제 8월, 9월까지 해서 9월 초까지요. 아마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 대로 한 9월쯤 되면은 민사에서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대해서 충분히 합격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원과 저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9월쯤 되면 이제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공도 똑같은 요령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10월 말쯤에 끝나면 11월에 이제 최종 정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강의형 관리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거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쭉 해드렸고, 그 다음에 불합격의 요인과 강의 목표를 전부 다 그 뒤에서 이제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형 관리반에서 설명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부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좋은 방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우리 그 사전 질문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설명의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 리스트를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강의형 종합반과 관리형 종합반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현재 선택형이 90개입니다. 사례형 기록형은 하위 30% 정도인데, 강의형 종합반과 관리형 종합반 중에 어떤 커리큘럼을 정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쭉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관리형은 시간 강제는 되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형만 해서는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거는 시간 강제가 안 되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그죠? 이게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양자의 단점만 모아놓은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 개의 관리형과 강의형의 장점만 모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죠? 거꾸로 강제가 시간 강제를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 시간 12시간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제를 하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전문적인 훈련 받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 실력을 늘려놓는다면 이건 분명히 좋은 결과, 합격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형 사령이 하위 30%다. 30%. 처음에는 다 20, 30%밖에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본 상.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강의형 종합반으로 강의형 관리형 종합반으로 하면은 분명히 60점 근처는 올라가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60% 이상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공부 방법과 관리와 그다음에 개별 점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올려놓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강의형 관리형의 장점만 모아서 공부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재학생입니다. 사례형 답안과 기록형 답안을 구별해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할까요? 이것도 지금 저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 사례형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사례형이 여기서 주장항변, 재항변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구조를 연습을 해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요거 그대로 대입한 게 기록형이에요. 기록형. 그래서 기록형은 용어만 달라지는 거예요. 사례형에서 주장이 청구고 항변이 저기 피고의 예상되는 예상되는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항변이 반박으로 이렇게 목차만 바뀌고 쓰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례형만 잘하면 기록형은 어느 정도 8, 90%는 확보가 돼요. 그런데 기록형의 기술적인 것만 청구 취지 쓰고 기술적인 그 요소만 좀 연습해서, 이런 건 단순한 기니까요. 요거는 단순한 기니까 요거는 충분히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사례형과 기록형을 접목해서 연계해서 공부하면은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로 이렇게 습득을 못하니까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쓰는 연습을 하면은 이건 분명히 기록형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175점 중에 12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선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택형이 70개입니다. 모든 과목들도 절반 수준입니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선택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형 공부를 OX로만 공부해도 가능할까요? 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것도 말했는데 선택형도요,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유니온 같은 책 가지고 막 2000페이지 되고 막 이런 거요. 이거는 하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한 거나. 이 많은 게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혼자 해서 하거나 이렇게 양 많은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뭐 300개에서 500개제를 가지고 하지만은 그 300개에서 500개 정도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분명히 이것도 아까 말한 민사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70개잖아요. 그래서 60개, 55개 사이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요령이나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해서 선택형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해서 찍는 연습을 하는지 그거를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형이 오히려 강의가 제일 필요한 수도 있어요. 그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봐요. 신속하고. 근데 혼자 공부하면 또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양하고 강의를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하되 너무 두껍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OX집만 하는 것도 효율이 있지만은 그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좋거나 그런 학생들이 좀 필요한 거고, OX 말고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연습하는 게
저희 사법시험 할 때부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많이 수험가에서는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선지 사이에 각 지문 사이의 연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선택형이 틀리고 맞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OX는 단지 단문 딱 1번이다. 그럼 요거 하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랑 연계해서 또 같이 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선대학으로 연습하는 게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은 문제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걸 가지고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형 공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일 요번에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선택형을 연습시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재학생이든 NC생이든 진모라든지 진도별 사례가 끝나면은 거의 각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최종 정리 강좌를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취약 과목만 빠르게 훑어보는 형식으로 수강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종 정리해서 최종 정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교재.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4, 5회독된 암기장이라든지 뭔가 자기만 정리된 이런 교재가 있으면 혼자 정리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시험 때 뭐 저기 기본서, 사례집, 기록형, 선택형 이걸 다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4권, 5권. 그다음에 각 학원에서 나온 모의고사 같은 거, 또 법전형 모의고사 이거 합치면 이 길이만 해도 1m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이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최종 정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5월, 6월, 7월, 8월 계속 반복했던 암기장 같은 무기교재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 정리도 혼자 공부하면 항상 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강의를 들어가지고 빨리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새로 나온 판례라든지 그 사이에 새로 나온 중요 쟁점을 계속 이렇게 찍기 강의처럼 확보를 해서 그죠? 들어서 그거를 실력을 해서 그걸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보된 최종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12월 달 뭐 한 2회독 정도를 해서 본시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최종 정리가. 그래서 자기가 그 실력도 좋고 해서 최종 정리해도 좋지만은 그때도 이 도움을 받는 강의에 도움을 받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리반 대면 첨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면 첨삭도 좀 형식적으로 그냥 뭐 체크만 하고 이렇게 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점수만 뭐 5점, 2점, 3점 하고 뭐 9자 하나 써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제가 봐서는 이 답안지를 전체를 봐가지고 답안지를 그래서 물론 채점은 그 다른 이제 그 전문 변호사들이 하지만은 이제 개별 첨삭할 때는 제가 직접 보니까 답안지를 봐서 이게 그 보면 합격 답안인지 불합격 답안인지 그 다음에 이게 점수도 이게 뭐 50점짜리인지 30점짜리인지 금방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가지고 거기 이제 답안지를 보고 거기서 가장 단점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 단점을 그 다음에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아까 말한 모범 CBT 답안 같은 거를 그대로 써오는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그대로 써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0점밖에 안 되는 답안인데 60, 70점 맞는 답안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별 첨삭을 통해서 단점 뭐 키워드가 잘못 빠졌다든지 그런 걸 계속 체크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 또 강의만 충실하게 따라왔다 그러면은 강의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됐을 때 이때부터는 60, 70점 맞는 학생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그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다 끝날 쯤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거의 60, 70% 맞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개별 첨삭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승수 변호사님 그 합격 전략 설명의 민사법 공부 꿀팁과 강의형, 관리형, 종합반 커리큘럼 안내에 대해서
그 특강을 들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와 그리고 4월 20일 오전 11시에 변호사 시험 1차, 2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꿀팁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강사님께서는 저희 민사법을 전담하고 계시는 박승수 변호사님과 형사법을 전담하고 계시는 홍영철 변호사님, 그리고 공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기훈 전병주 변호사님과 그리고 저희 관리반 첨삭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종민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4월 13일과 20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전 11시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공부 방법론과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박승수 변호사님의 민사법 공부 꿀팁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시청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